오늘은 누구의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이인권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귀국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고향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배. 예, 돌아오는 배.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행복하지. 거기서 학살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방을 맞으려고 하니까 예. 일본 놈들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집단 학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덩이에다 그냥 감회장 해버리고 오는 거죠. 그 동남아시아에다가. 일본 탄광에다가. 탄광을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폭파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 이것이 그래서 1949년도에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정식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나온 건 49년입니다. 그래서 49년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에 보면 46년이라고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46년에 네. 제대로 된 기획사를 만나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뭘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소위 홍대 버스킹 같은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아까 전에도 보시죠. 사대문안에서 한번 해봤다 했잖아요. 네네네. 해보고 이게 팔리니까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예.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인수는 이미 검증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잠깐 해보고 바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요. 검증이 그래 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인기를 끄네? 그럼 네 정식 레코드를 한번 내봐 이래 된 것 같아. 이게 예. 처음 이 노래를 취입한 사람은 신세용이라고 하는데 처음 취입했던 사람들은 그 악단인 거죠. 이인권이 불렀던 게 49년도라면 네.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른다 이 말이죠. 아. 근데 옛날에는 한 3개월 잘 하다가 폐렴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였어요. 다음 사람 바로 가야 돼. 자, 보십시오. 남인수 씨도 40대에 죽어요. 이난영 씨도 40대에 죽어요. 박향림은요. 20대 초반에 죽습니다. 이런 게 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가다 폐병 걸리고 장티푸스 걸리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처음에 불렀던 가수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대판 싸우고 나 안 해 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왜? 월급을 못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돌다가 이인권이라는 사람의 귀국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예를 들어 버스킹이지 실제 버스킹의 형태는 아니었겠지. 뭐 기생집에서 불려졌든 요정에서 불려졌든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귀국선이 여기 보면 오리엔트 잘 써 있고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이렇게 돼 있죠. 노래는 이인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귀국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지도 또 뭐냐 우리나라 강제징용 규모. 자, 저기 보십시오. 저기 파푸아 뉴기니 여기 미크로네시아 이게 뭐 사실 보면 피지 뭐 이런 나라 아이가 지금. 뭐 그다음에 또 뭐세요? 그 왕국 있잖아. 그 럭비 잘하는데 통가. 예, 여러분들 미크로네시아. 그거 가갖고 뭐 했겠어요? 활주로 닦고 콘크리트 붓고 막 온갖 노동 다 하고 했던 거예요. 일본 해군 세력들이 전투기를 많이 가지고 폭격기를 많이 가지고 여기에서 떠야 결국엔 누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호주를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떠야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태평양 미국의 함대를 공중에서 가미가제 형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국내 징용이라든가 이런 중앙아시아 징용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징용이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갔던 거죠.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끌려갔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없는. 그래서 캄차카 반도로도 갔고 사할린이나 고위의 오호츠크의 근처에도 많이 갔습니다. 말 그대로 물고기 잡이. 물고기라는 거는 그렇게 대량으로 잡아갖고 군인들 그 전투식량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로 만드니까 그렇게 뻑하면 상해가지고 뻑하면 그렇게 식중독을 일으키니까 러일 전쟁 때 개발된 약이긴 하지만은 그 설사약으로 정로환이라는 게 그렇게 일본 애들이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만주에 있던 이런 애들은 이제 다 돌아오는 거죠. 귀국선 타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주에서 부산으로 징용된 것도 징용이에요. 그럼 돌아가는 거죠. 근데 무조건 배를 타고 올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또 철도로도 들어와요. 근데 만주에 계시는 분들이 배로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목포의 눈물에서 물자는 군산을 통해서 리순으로 가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배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산동에서 열차가 좀 익숙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 타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노래로 담았습니다. 이 현상을. 돌아오네 돌아오네 이거 있잖아. 정든 산천을 찾아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좋은데. 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줄이야. 어떤 부작용이요? 45년 12월부터 이상 징후가 발생되기 시작해서 46년 한 4월부터 있잖아요. 전국적인 이상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부가 없을 때잖아. 네. 그래서 미군정하고 소련군정이 있을 때 아니에요. 각각 나눠서. 네. 그러면은 일단 통치의 책임은 미군정과 소련군정에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연백군 안에 있는 길소뜸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마을 이름으로 영화 이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마을이 대한민국이었는데 6.25 때가 되니까 이게 북한 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산가족에 이제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길소뜸. 그런데 거기에서 45년도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친구의 딸이에요, 이상아가. 이 신성일 씨는 연백군의 이런 지주고였고, 네. 이 집안이. 그래갖고 갈 곳이 없어서 친구한테로 왔네. 그러니까 자네 가족이면 내 가족이지.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가 집을 하나 따로 요래 내줄 테니까 거기서 살게. 고맙네. 막 그러고 살아. 이 집도 오빠도 있고 다 있었던 거죠. 남동생도 있고 엄마 아빠 싹 다 죽어요. 왜요? 콜레라. 왜? 옛날에 위생적이었나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좋겠죠. 없습니다. 네. 조차도 물론 없었을 그 테니까요. 파스테르나 코호 같은 미생물학자라든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미생물학자 노구치 히데요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거는 시대상으로 볼 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거 사람들이 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무슨 세미나를 계속했던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뭐 그런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귀국선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데 한반도가 당시에 콜레라의 세계 최대 창궐지예요. 이게 부작용인 거야. 황해도에서 처음으로 발병했다라는 거에서 임권택 감독이 그 영화에다가 딱 집어넣은 거야. 그때 당시에 해법은 오직 하나였어요. 시체를 다 모아 그 사람들 사는 집으로 이렇게 딱딱딱 모아가지고 불 태우나요? 불에 태우는 거죠. 아니 그거가 진짜로 효과가 없거든요. 네.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 이 콜레라가 아주 전 조선 팔도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해방의 기쁨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예.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아니, 이런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왔지. 네. 돌아오니 그래 병균하고 같이 돌아온 거죠. 이게 얼마만한 심각한 사태였는지를 아직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자 보십시오. 46년도에 10살이었던 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54 더하기 23. 예. 와, 77. 그것만 해도 70인데 그때 10살이면요. 87쯤 되죠. 네. 그럼 그때 10살이 아니고서야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살도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가물가물하겠죠. 보기에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만약에 15살이다. 그럼 벌써 90이 넘어가니까 사실은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은 높죠. 거죠. 예. 그 증언을 해 주실 분들은. 그리고 그때는 언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게 유력자들도 되게 많이 죽었고. 여운형 선생님이 그때 말한 거 보면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일단 독립운동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데 상처들이 많죠, 몸에. 옛날 상처들이 딱 제대로 치료가 다 잘 돼갖고 왔습니까? 상처가 아물지 않았겠죠. 아물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걸리면 안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열병이 도저히 되고 그 동지들이 죽어갈 때에는 자기는 병문안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오지 말아라. 없는다. 그렇죠. 오지 마라. 그런 거 옛날에 무시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그 이동휘라고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통령 하셨고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있거든. 네. 거기 만주에 독립운동하는 쪽에서 꼭 좀 이동희 선생이 오셔가 우리들에게 으쌰으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어찌 동지들을 저버릴 수 있으리 해가지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 만주 벌판을 뚫고 자기 비서 3명 데리고 갑니다. 그때 폐병이 생겨갖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비서들이 엄청나게 말렸어요. 눈보라가 그치고 한 달 뒤에 가셔도 됩니다. 내 어찌 한 달을 기다리겠느냐. 한 달 있으면 저 마을은 이미 다 이제 독립군 조직이 와해될 것이다. 나 지금 가야 된다. 그래 갖고 내색하지 않고 연설하고 다 했어. 좋아하는 이동희 선생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운형 선생은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
마을 그러니까 소위 마을이 하나 있으면 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땅을 치고 울지언정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옮을까봐. 옮을까봐. 네. 예, 그러니까 이 콜레라 때문에 너무 많은 여운형 선생하고 해공 신익희 선생하고 이 설산 장덕수 선생이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이래가지고 조선 광복군의 마지막 장군이었던 이광 장군을 시켜서 동북 항일연군에서 중공군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수많은 우리 조선 독립군들을 꺼냈습니다. 협상을 담당시킵니다. 네. 대종교 하던 우리 박찬익 이런 분들을 시켜갖고 다 꺼내거든요. 네. 꺼내는데 그분들이 돌아와갖고 거의 콜레라로 희생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 상황을 길소뜸이라는 영화에서만 묘사를 한 거예요.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